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사회문화의 해설을 맡은 박보은입니다. 오늘 날씨도 정말 추적추적 비가 내리다 말다 했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좀 우중충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통된 거 두 가지였어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너무 헷갈렸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9월 모의평가 해설을 하면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9월 모의평가는요. 일반적으로 대개 몇 년 동안 늘 어려웠습니다. 그게 평가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6월 모의평가는 조금 쉽게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게 그래서 6월 모의평가는 그렇게 가혹한 문제들이 많진 않아요. 자신감을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평가원 입장에서는 6월 모의평가를 그렇게 내고 그리고 9월 모의평가에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함으로써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의 그 수준? 네. 그래야지 1, 2, 3, 4등급을 잘 가릴 수 있는 수능을 출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9월 모의평가는 조금 어렵게 출제된다. 그동안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9월 모의평가 성적이 끝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부터 수능까지 기간이 남아 있고요. 오늘 여러분 9월 모의평가 볼 때 진짜 수능처럼 아주 그냥 집중해서 열심히 풀었을 텐데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점검을 꼼꼼히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9월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을 어떻게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면 9월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6월 모의평가까지 다시 한번 진짜 여러 번 좀 이런 말이 그렇긴 하지만 암기할 듯이 계속 반복해서 모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 9월 모의평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관리. 제가 풀면서도 저 여러분과 똑같이 그 사회탐구 시작하는 시간에 받아서 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막 시간이 막 쫓기는 거예요. 네. 저 얼마나 많이 문제 푼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고도로 정교화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진짜 이거 시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고요. 알고 있는 것도 틀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능까지 한 2달 동안은 진짜 시험처럼 실전 모의고사를 정말 꾸준히 반복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문제에서 새로운 유형도 보였고요. 빈곤표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 이러이러한 유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 유형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은 제가 헷갈리고 어렵다라고 했는데 헷갈리고 어려운 그 손에 꼽는 몇 문제 빼놓고 나머지는 기본 핵심 개념 문제였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에서 혹시 실수는 하지 않았는지, 혹시 실수했다면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체크하는 것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출제 빈도표잖아요. 진짜 중요하죠. 올해 6월이고요. 그리고 올해 9월 출제 빈도표입니다. 이 출제 빈도표는 제가 공지사에 올려둘 거예요. 늘 평가원에서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늘 주의해서 볼 만한 문제는 15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를 시간도 쫓기고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밖에 사회화 지휘 역할 하는 문제는 뭐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수능에도 안 빠지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출제가 됐었죠.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답이 엇갈리더라고요. 이 기본 개념을 좀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밖에 문제들 쭉 가고요. 그 다음에 빈곤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표 문제로 계층 표 분석 문제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에서 표 문제 형식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계층표는 반드시 수능에 나오는 것이고 그 밖에 표 문제가 2문제 난다고 하면 사회보장제도 내지는 빈곤표 역시도 사회보장제도하고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 또는 범위 내에서 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5단원하고 6단원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 셈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나왔는지를 6월과 9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점검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요 15번 문제를 좀 본다고 했었죠. 신유형은 여러분 아닙니다. 신유형은 아닌데 올해 여러분이 많이 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물론 기출문제를 여러 해에 걸친 기출문제를 푼 학생들은 봤을 테지만 신유형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문제인데요. 가설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가설과 수집한 자료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문제 형식이 약간 다르기는 하나 이게 평가원에서 정말 최초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2018년 수능 10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설이 나와 있고요. 이 가설을 검증하기에 적절한 자료, 같은 패턴입니다. 당시에 이 문제가 나왔었을 때도 학생들이 어려워했는데요. 이 수년 전에 기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은 건 올해 6월하고 9월 문제는 당연히 여러 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2018 수능 문제잖아요. 적어도 3년 정도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들은 진짜 많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카드 형식으로 된 문제 기억나요? 관점이 카드 이렇게 카드 놀이하는 그 카드 형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그 문제는 EBS 수능 연계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형식이 너무 새롭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3년 정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물론 5년 정도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 3년 정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는 한 번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 번. 그리고 수능 연계 교재에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6월, 9월 또 수능을 출제하는 그 출제진이 보는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놓치고 잊어버리고 또 등한시하게 되거든요. 2학기 되면 바빠지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최고의 성적은 수능에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9월 모의평가 점수 쭉 떨어졌다고 해도 혹시 그렇다고 해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름방학에 이번 19학번 맞죠? 19학번 학생들 만났는데 자기가 성적을 좀 높이거나 유지하거나 그 안정적으로 그 수능 성적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수능까지 그 기간을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꾸준히 해왔던 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에게. 네, 지금부터 수능까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2020 수능 사회문화 1등급 만점을 위해서 저는 해설 강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해설 강의 1번 문제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